이번 애플 이벤트의 신제품, 그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제품은 바로 애플워치 10입니다. 아이폰보다 더 많이 기다렸던 애플워치 10, 바로 사용해보러 뛰쳐나가겠습니다. 사실 도착한 지는 이틀이나 지났는데 아이폰 16 시리즈에 정신이 팔려 박스조차 오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폰보다 이번 애플워치 10을 더욱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제가 구매한 모델은 애플워치 10 42mm 알루미늄 제트블랙 색상입니다. 상자에서 조약돌 같은 애플워치를 꺼낼 때의 느낌은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 새로워진 애플워치를 구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벼워진 무게입니다. 애플워치를 선택하는 기준이 디자인, 화면의 크기, 성능 등 각자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에게 최우선은 정말 편안해야 합니다. 매일 손목에 올리고 있어야 하는 제품인데 착용감이 불편하면 엄청 거추장스럽거든요. 이런 이유로 워치를 착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애플워치 10은 기존보다 1mm씩 커진 42mm, 46mm로 출시되었죠. 사용성 때문에 이번에는 제일 작은 워치를 구매하려고 하였는데 전작의 41mm는 남자인 제가 착용하기에 너무 귀염뽀짝하여 고민이 좀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리즈는 1mm가 커진 42mm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남자인 제가 착용하기에도 적절한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화면이 1mm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전작보다 가벼워졌죠. 제가 착용하고 있는 애플워치 7 무려 38g의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구매한 워치 10 단 30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실제 손목에 착용해보니 45mm보다 42mm의 착용감이 훨씬 편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착용한 모습 어때 보이시나요? 남자치고 손목이 조금 얇은 편이어서 그런지 42mm의 사이즈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애플워치 10의 두께 역시 1mm 얇아졌습니다.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워치 10 쪽의 두께가 얇은 것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두 모델의 착용감 비교를 위해 세팅을 마치고 바로 양손에 착용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왼손에는 애플워치 10, 오른손에는 애플워치 7, 5km 정도를 가볍게 뛰어보았는데 뛰는 동안 애플워치 7 쪽의 무게감이 상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돌덩이를 하나 더 추가로 얹어놓은 느낌이었죠. 작은 사이즈와 얇아진 두께, 가벼워진 무게 덕분에 손목에 올렸을 때 착용감이 훨씬 좋았습니다. 손목에 뭘 걸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이번에 42mm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애플워치 10에서는 미디어를 재생할 수 있는 스피커가 탑재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애플워치의 스피커로 알림 정도만 활용이 가능하였죠. 워치에서 음악을 재생하려면 반드시 에어팟과 같은 블루투스 연결기기가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애플워치 10에서는 음악 어플에 접속하여 음악을 바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음량을 키우니 꽤 들을 만한 사운드가 나오는데요. 제가 스피커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애플워치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세한 메쉬 처리가 된 스피커 홀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애플워치 7과 비교하면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이 스피커, 실내가 아닌 야외 운동할 때 쓸만할까요? 실제 밖으로 나가 스피커를 활용해 보았는데 살짝 걸을 때는 그래도 들을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성능에 흠칫 놀랐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달려보니 솔직히 음악을 듣기에는 좀 어려운 수준이었죠. 게다가 야외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운동하는 것도 좀 신경 쓰였고요. 물론 기능이 있는데 안 쓰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된 스피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워치의 신규 색상은 못 참습니다. 이번에 애플에서 제트블랙을 8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아이폰 7 출시 당시 애플이 이례적으로 두 가지의 블랙 색상을 출시하였는데 바로 매트블랙과 제트블랙이었죠. 그 당시 저는 매트블랙으로 아이폰 7을 선택하였지만 반짝거리고 고급스러운 제트블랙이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트블랙의 내구성 이슈 때문에 아이폰 7 이후로는 다시 만나볼 수 없는 색상이 되었죠. 이번에 애플워치에 적용된 제트블랙 색상의 장점은 측면이 거울처럼 반짝거리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와의 일치감이 아주 좋다는 점입니다. 애플워치 7과 비교해보면 디스플레이와의 측면의 구분이 확실하게 느껴지죠. 워치의 화면에서부터 측면의 둥근 곡면까지 하나의 면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일치감이 우수하죠. 개인적으로 매트한 재질보다 유광의 제트블랙이 훨씬 이쁘다고 보여지네요. 색상은 잘 뽑았는데 과연 내구성은 어떨지 상남자는 생으로 사용하죠. 제가 애플워치를 생으로 한번 사용해본 후 내구성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케어 플러스가 얼마였더라? 이번 시리즈에서의 AOD 화면 조금 특별해졌습니다.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초침이 움직입니다. 즉 1초마다 화면이 업데이트 된다는 의미죠. 워치 7의 경우 화면이 켜지면 초침이 움직이다가 어두워지면서 초침이 사라집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을 때는 시간과 분만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애플워치 10 초침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죠. 초침이 움직이니 훨씬 더 시계 같은데요. 그리고 수심 게이지와 수온 감지 센서도 적용되었습니다. 애플워치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수심의 깊이와 온도가 측정되죠. 욕조에 물을 받고 워치를 직접 넣어보니 자동으로 수온이 표시됩니다. 이걸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어린 애기들 목욕시킬 때 물온도를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꽤나 괜찮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손끝의 감각으로 온도 체크하지 마시고 애플워치로 항상 동일한 온도로 애기들 목욕시키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워치의 사용 시간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여전히 최대 18시간의 배터리 타임을 제공해주고 있죠. 애플워치의 최대 단점이 배터리 타임이 짧다는 부분인데 이건 물리적인 크기의 한계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대신 애플에서는 배터리 타임을 늘리기보다 충전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죠. 이전 세대에서는 80%까지 45분의 충전 시간이 걸렸다면 10에서는 30분 만에 80%의 충전이 가능해졌을 말이죠. 하지만 결국 충전을 해줘야 하는 것은 동일하며 이제 하루에 한 번 충전하는 것 익숙해서 괜찮습니다. 애플워치 7을 3년 정도 사용하면서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가 저에게 더욱 적합할 것 같아서 애플워치 10 42mm 모델로 변경하게 되었죠. 아마 이 부분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현역인 애플워치 7을 계속해서 사용했을 겁니다. 아직까지 첫 느낌은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은데 과연 작은 크기는 올바른 선택이었을지 충분히 더 사용해보고 다시 애플워치 10 관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GPS 관련해서도 개선이 되었는지 추가해서 말이죠. 그리고 혹시 애플워치 10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노치였습니다.